제가 작년에 심어놓은 마늘 오늘 한번 캐가지고요, 현미경으로 마늘 그 뿌리가 있는 치아부에 어떤 해충들이 있고 어떤 병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마늘밭에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심어놓은 마늘이에요. 품종은 홍산 마늘이고, 처음 나온 잎들은 이렇게 말라있지만 신엽들은 비교적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고 끝이 가지 이렇게 마른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이런 마늘의 끝이 이렇게 마르는 것들은 병은 아닙니다. 생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없고요. 물론 밑에 땅속에 뿌리형이나 고자리가 많다라고 하면 그놈들 때문에 뿌리가 손상이 되거나 영양분이 뺏겨서 끝이 마를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 마늘밭에 온 거고, 이 마늘을 또 샘플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밑에 뿌리 밝은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 안쪽에 있는 이 마늘을 한번 깊이 파서 뽑는 게 아니고 흙을 털 거예요. 실제 뿌리가 얼마나 밝은이 됐는지 볼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얀 것들이 다 얘 뿌리입니다. 이걸 털어봅시다. 뿌리들 보이세요? 이렇게 뿌리를 뻗어서 이 뿌리를 가지고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제 이 마늘이 굵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뽑으면 이 뿌리들이 끊겨서 모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뿌리 양이 많죠. 굉장히 뿌리가 잘 발견이 돼 있어요. 마늘을 진단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잎을 우선 보고 지나치게 말라 있다거나 뭐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뿌리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농락을 파는 곳이나 이런 데 가서 여쭤보시고 샘플을 가져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시고 적절한 약재를 관주하시면 돼요. 마늘 2주를 채취를 했고요. 아직 약은 한 번도 안 준 상태입니다. 벌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든 기계를 가지고 여기다 마늘에 약을 주는 걸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지금 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잔뿌리하고 인경하고 붙은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한 놈이 왔다 갔다 하죠. 요놈 보세요. 요게 고자리 파리의 유충입니다. 자, 이제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식사를 못 하시겠다. 이게 그 지저분했던 그 부분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도 저녁 못 먹겠습니다. 이게 구더기예요. 구더기. 고자리 파리라는 파리의 유충 구더기입니다. 얘들이 그냥 여기 살겠냐고요. 마늘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겉면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죠. 양분도 많이 뺏기게 될 것이고. 자, 여기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애들도 생명인데 이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써서 이런 애들 죽이는 데 대해서 사실은 죄책감을 느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더 밀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늘에 심각한 피해가 오게 되고, 마늘이 거의 뭐 주저앉아요. 내려앉아요. 이렇게. 꼭 이것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뿌리가 손상이 되면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잡균에 감염이 되고 그 부분에 물음병이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흑색소금, 균핵병 이런 것들도 이 병이나 전반이 잘 되겠죠. 상처가 있으면. 그죠? 내부에 침투하기가 더 좋으니까. 보입니까? 그냥 상큼하죠. 죄송합니다. 그득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방금 벗긴 자리고, 자, 멀쩡해 보이는 그렇게 뿌리의 상태가 좋은 마늘이었지만 속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다행히 그 뿌리 응에는 그렇게 지금 밀도가 높질 않네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마늘에 약을 관주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 그 벽돌치기처럼 생긴 겁니다. 이렇게 판재 2개만 있으면 되고, 이런 각재가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요 밑에 2개,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물통 무게 때문에 밑판이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지대를 달았는데, 이 지지대는 꼭 이거 아니라도 돼요. 저는 이게 있어서 썼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물통이고, 요 밑에 보면 피팅이라고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식의 부품이 하나 들어가는데, 요게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켰는데 얼마 안 해요. 되게 싸고. 요 줄은 보통 뭐 인터넷에도 구할 수 있고, 농자재점에 가면 이런 호스는 많이 팔아요. 매다에 500원인가 뭐 그럴 겁니다. 이게 분무기 손잡이에요. 그리고 분무기 코크, 분무기 노즐 때. 근데 앞에 이제 이렇게 컵을 달아놨죠.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 컵에 물이 차면 마늘에다가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이 컵이 마늘에 한번 이렇게 부어주고 이동을 하는 시간에, 그냥 일반 우리 분무기 같으면 계속 물이 나오니까 비닐 위에
필요 없는 약이 이제 소모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동할 때는 바로 탁 세워버리면 약액이 여기 담기게 되죠. 그럼 옮겨가서 다시 붓고 또 세워서 옮겨가서 다시 붓고 그러면 이제 쓸데없이 소모되는 약이 줄어든단 말이죠. 포크만 가지고 물 나오는 속도만 조절하시면 돼요. 내가 빨리 주고 싶으면 더 열어주면 되고 천천히 주고 싶으면 좀 닫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고 이 멜빵 같은 경우 보세요. 이 고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우리 자물쇠 같은 거 걸 때 쓰는 이걸 샀는데 이게 하나 500원 하더라고요. 500원 가격표 있죠. 이 농자재상에서 요거 3개를 사서 이렇게 부착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멜빵은 그냥 분무기 멜빵인데 농약상에 가면은 한 조에 한 3,000원? 우리는 3,000원에 팔아요. 더 싸게 파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공구 빼면 한 16,000, 7,000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늘에 약을 간주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 있으신 분은 따라해 보시고요. 마늘 약 줄 때 굉장히 편해요. 마늘은 또 그리고 저렇게 약을 줘야만 약이 그 벌레가 서식하는 그 부위까지 충분히 도달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그 해충이 아니면 그 병균이 현재 가해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약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약효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컵이 있고요. CC컵이죠. 그래서 이 CC컵에 보면 눈금이 있기 때문에 양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살짝 꺾여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가열을 해서 각도를 좀 주기 위해서 컵이 살짝 이게 컵이 수평이 되려면 그죠? 꺾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코크가 있고 이걸로 이제 물이 나오는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쥐고 좀 열게 되면 물이 컵에 차요. 쭉 차면 마늘이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또 차면 부어주고 또 차면 부어주고.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좀 더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닫아주는 거죠. 그럼 천천히 나오겠죠. 그럼 부어주고 천천히 집중해서 이렇게 딱 부어주고, 자 또 여기 차면 부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빨리 하고 싶다 나는 성질이 급하다 그럼 조금 더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 쫙 붓고 또 쫙 부어버리고 쫙 부어버리고 쫙 부어버리고. 마늘은 이렇게 약을 줘야 뿌리 응애, 구근선충, 고자리 파리 유충 이런 벌레들은 지면 근처에 살긴 하지만 그래도 2-3cm 밑에 적어도 1-2cm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에다가 그냥 약을 살포를 해서는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주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관주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물졸이나 아니면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분무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 앞에 노즐을 빼버리고 노즐 때만 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거는 안 저어도 돼요. 중력에 의한 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크만 열어주면 자동으로 물은 그냥 나와요. 이렇게 물이 차면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자면요, 고추 같은데 우리가 액비를 줄 때도 전체적으로 잎에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근부에 내가 액비를 좀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있으면 하겠습니다.